예, 74번째 광복절, 달력상으로는 빨간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한겨레 라이브는 어김없이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보엽입니다. 좀 색다르게 평소에는 오프닝을 하고 네. 좀 긴장된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죠? 네. 송채경화 기자 어떤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네, 일단 저 인사부터 하고요. 인사. 안녕하세요, 송채경입니다. 네, 오늘 광복절 특집이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예. 원래 평소 같으면 제가 6시에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뉴스 하잖아요. 디지털 영상기획팀 기자들과 함께 이제 주요 핵심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렇죠. 저 앞에서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특별히 김보엽 기자를 제가 모신 겁니다. 저를 왜 모시나요? 저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잘 아실 텐데요. 빛을 찾은 광복절이라서. 그래서 본인이 빛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설마요. 광복절에는 보통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경축사를 하면 한반도 정세나 남북 관계나 우리나라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한 30분가량 굉장히 긴 연설을 하죠. 그렇죠. 오늘도 한 27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기자, 출입 기자의 주요한 일은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잘 전달을 하는 일인데 네. 원래는 이 자리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모셔서 네. 어떻게 봤느냐 뭐 이런 거 막 따져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사 쓰느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대신 어떻게 막 해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청와대 출입 기자.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질문을 하고 네. 전 청와대 출입 기자인 김보엽 기자가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그런 겁니다. 식으로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나요? 네. 그럼 먼저 네, 첫 번째 맞죠. 질문 네. 네, 할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좀 총평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경축식을 보신 분들은 이미 내용들을 다 들으셨을 테고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네. 저는 그 언론에서는 분량의 한계상 주요 내용을 이렇게 뽑아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으니까 전문을 찾아서 네. 전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문 대통령이 인식하는 정세, 네. 한반도 주변 정세,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시간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해방부터 지금 일본이 촉발한 경제전쟁에 이르는 오늘까지, 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 또 동해 태평양을 거쳐 동남아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 시공간의 이야기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섞여서 네.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오늘 추도사 보면서 기념사 보면 경축사. 죄송합니다. 오늘 기쁜 날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경축사를 보면서 네. 참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야당에서는 또 엄청난 비판을 내놨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말의 성찬이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오지도 않고 어떤 분은 박수를 안 치고 그랬더라고요. 네. 네, 그랬는데 네. 어찌됐든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 또 아까 뭐 일제시대부터 얘기를 했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 내용을 보면 청동기부터 발언이 있습니다. 청동기부터 청동기부터 있습니까? 어쨌든 동북아가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해왔고 네. 이제 문화를 융성해 나간데 서로 교류를 네. 열심히 해왔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해주셨는데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책도 역시 잘 많이- 아시는군요. 청와대 출입 기자여가지고. 그럼요, 저와 많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 이렇게 광복절 경축사를 할 때는 오늘은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했잖아요. 천안에 있는 네. 보통 독립기념관에서 하나요? 보통 3.1절 그렇죠. 할때 3.1절 독립기념관에서 하잖아요. 기념식을 독립기념관에서 많이 네. 하고 작년에는 광복절 경축식을 용산에서 했죠. 네. 국립중앙박물관. 네. 굉장히 더운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용산이란 땅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기지가,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 기지가 네. 오래 있다가 이제 미군 기지가 곧 옮겨갈 거고 용산을 우리 땅으로 되찾았다, 그런 의미를 살려서 국립박물관에 했었고요. 네. 독립기념관에서 한 거는 아무래도 현재 그 정세가 네. 일본이 촉발한 경제 전쟁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일본도 우리
소식을 중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관심이 네. 있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것 같고 이전에도 한두 차례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15년 만이라고 15년, 하네요. 예, 네. 15년 전에. 2014년에 네. 네, 독립기념사 했었고 네. 그러면은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 네. 주요 내용 어떤 게 있나요? 주요 내용 네. 27분에 걸친 굉장히 네. 긴 연설이었잖아요. 네, 핵심만 딱 뽑아서 말씀해 주세요. 핵심만 뽑아서 얘기하면 이제 열쇠말이라고 네. 하면 계속 반복되는 머리에 꽂히는 그 단어가 네. 무엇인가. 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이게 지금 그 일본과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도 네. 우리의 긴 역사에서 볼 때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나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결국 네.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로 아무도 우리의 운명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강한 나라, 번영한 나라. 네.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남북도 함께 잘 살고 네. 우리의 역할은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잘 사는 그런 나라로 가자. 뭐 이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걸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보셨군요. 네. 근데 그리고 문 대통령 네. 연설은 꼭 존경하는으로 시작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다른 대통령은 존경하는이 아니었나요? 조금씩 달랐었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은 그랬던 것 같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존경하는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군요. 그 이후 두 대통령은 별로 관심 있게 듣지를 않아요. 좀 관심 있게 보셔야죠, 그래도. 네, 그때는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할 네. 때 시 한 편을 인용을 했잖아요. 예. 그 김기림 시인의 예. 시였는데 예. 그 어떤 시였죠? 저도 이분을 잘 알지는 못해서 이 시인이요? 예, 네. 새로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김기림 이 납북되셨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래요? 네. 모더니즘 계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쓰시다가 이후에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이후에는 사회 참여적인 현실적인 시를 많이 쓰셨고 네. 그래서 리얼리즘의 선봉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요. 아쉽게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 참여 쪽에 그 좌파 문인들은 월북을 많이 스스로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지 않고 남아서 네. 활동을 이어갔는데 한국 전쟁 때 납북이 됐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진 네. 남북 모두에서 실종된 거죠. 네, 그렇군요. 시가 길진 않아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별로 목소리는 안 좋지만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그러니까 제목이 예. 새나라 송이네요. 예, 네. 그게 송이 송의 송은 아니고 송채의 송인가요? 아닙니다. 예. 송, 네, 새나라 송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남강 이승훈 선생 네. 그것도 맞아요. 그 대목도 예,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인용한 대목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게 뭐였죠? 네. 씨앗이 누구의 힘으로 흙을 뚫고 무거운 흙을 올라오지 누구의 않는다. 네, 그렇죠. 모든 씨앗은 다 자기 스스로. 스스로 올라온다. 저도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네. 구절이. 네. 네, 오늘 준비 되게 많이 해오셨네요. 아니, 제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네. 이번에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일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본을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대일, 반일, 네. 극일 네.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아베 총리가 촉발한 이 지난해 대법원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네. 경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죠, 일본. 네. 거기에 대한 맞대응은 하되 네.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네. 기꺼이 손잡겠다. 네. 손잡을 것. 대인배죠. 니들은 쪼잔하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품을 것이다.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하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해결할 수 자세가 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광복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일본은 패망한 날이잖아요. 네. 그냥 나라 대 나라로 보면 그렇겠지만 문 대통령이 이 광복은 그냥 우리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좋은 일이다. 네. 심지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네. 일본 국민들한테도 네. 결국은 일본 국민들이 군국주의 억압에서 벗어나 네. 침략 전쟁에서 해방된 날이다. 네, 맞습니다. 실제 당시에 그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사이,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당시에 네. 일본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느냐, 이 전쟁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일본 시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꽤 많았거든요. 네.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 날은 그냥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당신들도 좋은 날이다,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날이다, 네. 같이 기뻐하자,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세게 발언을 하려면 뭐 네.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할 만한데 오늘 그런 언급은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들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네. 지금 막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목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 이런 거 보면 일본 니네 나빠 이런 식의 메시지까지 굳이 네. 할 필요는 없었다. 광복절 경축사에 담을 이유는 없었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대통령 그 경축사가 있었는데 네. 일본은 또 네. 다른 일이 있었어요. 오늘 네. 일본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 열렸는데 예. 그래서 아베 총리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예.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 결국 예상과 비슷하게 가해 책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본의 책임만 언급한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새로 즉위한 일왕은 좀 입장이 달랐죠. 네, 맞습니다. 네. 올해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 같은 경우에는 예. 깊은 반성을 언급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예.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절실히 기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왕이 이런 식으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한 거는 예. 2015년부터거든요. 그때 이제 일왕으로 제위했던 아키히토 상황이 일왕으로 네. 제위하면서 처음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 얘기를 썼는데 아베 총리는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 뭐 경축사 내용 보기 전에 네. 사실 30분 동안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는데 이걸 한 번도 원고를 보지 않고 연설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울 수 있는 건가요? 이 대통령 지금 여기 계신데 네. 양쪽에 보면 프롬프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볼 때는 이쪽 프롬프터, 이쪽을 볼 때는 이쪽 프롬프터를 네. 쓸 수 있도록 투명해서 바깥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대통령이 다 외워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네. 네, 주요 내용들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경축사 내용 중에 남북 관계 관련된 내용도 좀 있었죠. 예, 남북 관계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2045년 네. 광복 100주년을 맞을 때는 우리 하나가 되자. 뭐 네. 이런 내용이 원 있었습니다. 코리아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동안 몇 차례 얘기했죠. 평화 경제를 하면 네. 남북 단일 시장 8천만이 된다. 우리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서로 체제와 안전을 보장하고 같이 함께 잘 살자.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아니냐. 핵 대신 경제와 번영을 선택을 하면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3가지 목표를 또 예.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 3가지 목표가 뭐였나요? 3가지 목표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네. 책임 있는 경제 강국, 교량 국가, 평화 경제 구축인데 평화 경제 구축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은 일본과의 현안 그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좀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네.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튼튼한 경제 국가를 만들자는 거고요. 경제 독립 선언을 했다라고 그런 보는 거죠. 네. 교량 국가가 재밌어요. 우리 며칠 전에 지정학적으로 네, 한반도 위치 동북아 정세. 얘기했잖아요.
이게 4대 강국에 둘러싸인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네. 우리는 교량이다. 네.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량 국가로서 이 점을 네. 강점을 좀 살려서 뻗어 나갈 수 있다. 네.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네, 굉장히 좋게 해석을 잘 해주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의 연설문 굉장히 많은 네.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잖아요. 네. 이 연설문 누가 쓰고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점인 것 같아요. 신동호 비서관이 아직 있죠. 신동호 연설 비서관실이 있고요. 네. 신동호 비서관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그 방에 몇 명의 행정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대통령과 티타임 같은 걸 하면서 이번 경축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실 겁니까? 이 구두로 먼저 얘기를 듣죠. 네. 그리고 나서 초안을 잡고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네. 나중에는 이제 독회를 하면서 계속 읽어보면서 고치고. 예, 수석 보좌관, 비서관들이 다 같이 검토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오늘 경축식 나온 문 대통령 보니까 네. 눈 주위가 좀 부어 있는 걸 보면 어제 밤까지 네, 열심히 고치고 수정하고 연습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네.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네. 저랑 김보엽 기자가 이렇게 앉은 이유가 또 있잖아요. 예,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화면 작게 보이는데요. 네. 광복절이라서 광화문에서 아베규탄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6시부터 예, 시작을 한다고. 이미 시작한 것 했습니다. 같은데 네. 영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네요. 네, 굉장히 한겨레 많이 모였네요. 라이브에서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문화제 보는 게 더 재밌지 않겠어요? 맞아요. 많은 예. 분들이 현장에 못 갔지만 보실 예. 수 있는 보시고 예. 싶은 분들이 좀 많은 오늘 것 같아요. 촛불문화제가 몇 번째예요? 네, 오늘 벌써 5번째인데요. 지난 7월 20일부터 시작을 네. 했고요. 네. 광화문에서 한 적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소녀상 앞에서 그 수요 집회하는 예. 곳에서 했었고 예. 지난주에는 4차 촛불문화제에서는 1만 5천 명 정도가 참여를 15,000 했다고 명. 하는데요. 예. 네, 오늘은 좀 비가 와서 뭐 몇 명 정도가 참석했는지 아직까지는 예. 집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신 것 예. 같아요. 화면을 예. 보니까. 네. 문화제 주요 순서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발언이 뭐 대표자 네. 발언이 있고 뭐 공연도 있고 마지막에 행진도 있는데요. 네. 특히 오늘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고 네. 원래 사실은 이춘식 할아버지 강제동원 피해자죠. 이춘식 네. 할아버지도 발언 예정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라도 광주에서 새벽부터 올라오셨다고 해요. 근데 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예. 오늘 발언은 못 하실 것 같고 이춘식 할아버지가 전에 그 말씀하신 분이죠. 네. 강제동원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가 미안하다 이 네. 말씀하셨던 분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발언을 안 하셔서 좀 아쉽고 예. 그다음에 또 발언하시는 분들이 뭐 소녀상 제작하신 김석영 작가 발언하고 그다음에 한일시민연대 다카다 겐 예. 씨가 우리 시민끼리 연대를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발언을 하시고 예. 뭐 또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런 분들이 발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좀 재밌고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화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주요 발언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같이 문화제를 즐기도록 하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문화제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